영상은 안 올리면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언제쯤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언제쯤 아파트 가격이 내릴까요? 언제쯤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로 내릴까요? 물어보는데요. 현재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서 11년도까지 미분양 상황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대구에 미분양이 15,000가구, 2008년도에 2만 가구 정점을 찍고 최대 평균적으로 할인 판매는 20에서 30%,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2011년도 일부 부동산이 안정세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2007년 9월 달에 정부에서 미분양 매입을 주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취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서 9년도에 양도세 감면을 했는데요. 2007, 8년도에 미분양이 정점을 찍고 일부 해소 시기가 되고 정부에서 돈을 미친 듯이 풀면서 2008, 9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흘러갔다.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저번 시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결국은 예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서 기존의 미분양난 물량을 해소를 하려고 할 건데, 예전에 신문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의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약 12만 가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자의 2010년 말고 2007년 8년부터 계속해서 물량은 증가를 했겠죠. 현재 보시는 어플에서는 2007년 8년 9년도의 자료는 없지만 계속해서 2007, 8년부터 물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최고조로 물량이 쌓이는데 실제 2007, 8년부터 정부 지원 정책은 나왔다는 거죠. 한번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내려가는 아파트 가격도 쉽게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 신문, 기사, 언론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만 유일하게 일부 얘기는 좀 나오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관망세로 지켜볼 상황인데, 결국은 2007, 8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놔도 2010년부터 실질적으로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이나 언론 뉴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1만 가구에서 2008년 9년도 12만 가구, 13만 가구까지 계속해서 물량은 증가하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함에 있어 대부분 정부 정책을 쏟아부었는데요.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초기 때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50% 수준까지 감면을 해줬습니다. 현재 정책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예전과 동일하거나 예전보다 더욱더 정부에서 지원 정책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 미분양이 물론 데이터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미분양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단지 미분양은 적으면서 경기가 예전보다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흘러가죠. 2010년대는 결국은 3.18 대책으로 해서 건설사 자금 지원을 대부분 제공을 해줍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마진이 남으면 건설사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거나 부도가 나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기업 살리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다 죽으면 경제가 위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대기업은 살고 중소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번 영상 말씀드리는 것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중소건설사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기업들은 그나마 중소건설사들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편인데요. 2010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PF 만기가 되는 것을 연장해주고,
그러면서 일부 아파트들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금리도 일부 많이 내렸고 전국 13만 가구의 아파트가 8만 호, 9만 호까지 떨어지는데요. 물론 그런 정책 하나만으로 미분양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돈을 풀었는 것도 있지만 혁신도시라는 보상 금액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지금은 현재까지 2029년, 2030년까지 돈이 풀릴 내용들은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 경제나 정부나 기업이나 돈이 풀리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다는 건데 현재는 가계대출이 최대 최고를 계속 얘기하고 카드빚 마찬가지, 대출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뉴스뿐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은 해소되기가 예전보다는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냐, 회복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과 비교하고 흘러가는 동향을 본다면 적어도 돈이 풀려야 되는 2030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2007, 8년도 가장 경기가 좋았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는 악재가 있었지만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엄청나게 돌았죠. 11조라는 돈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남는 돈으로 식사를 하고 건설사도 분양이 잘 되니까 결국 회식을 하고 시장 경제 흐름처럼 상승세를 찍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 2007, 8년도에 실질적으로 대구의 미분양은 2007년도에 15,000가구, 2008년도에 2만 가구, 2009년도에 18,000가구, 2010년도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나왔을 때 대구는 11,00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구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두 달 정도 갭 차이가 나고 현재 2월 달까지에 반영된 자료는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예전 2024년 11월보다 12월에 또 한 번 미분양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12월 달까지의 미분양은 총 8,807가구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1만 가구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건설사의 자료만을 가지고 실제 이런 미분양의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제공을 안 하면 실제 이런 자료들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건설사의 자료만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현재 대구는 약 8,800가구의 미분양이 나와 있고 악성 미분양은 1,812가구에서 2,674가구 862가구가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현재 달서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데이터를 안 봐도 실제 뉴스에서 달서구 쪽에 악성 미분양에 대한 뉴스들이 일부 좀 나오고도 있는데 사실 달서구에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달서구 쪽에 실제 많이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당시 땅값 대비 가성비가 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수성구는 사실 너무 급상승했는 이유들이 결국은 떴다방들과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너무 작업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도는 동네고 어느 정도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투기 세력이나 떴다방들은 집중적으로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많이 하죠. 예전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은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안 하고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 띄우기는 실거래 신고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계약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9억, 8억, 10억까지 올리는 것은 결국 일반인들이 아니라 뜯다방들이 작업을 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런 영상도 보셨고 뉴스도 보셨고 실제 그런 상황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또 한 번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욕심 때문에 투자 투기를 잘못하는 분들도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예전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3억, 지금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6억에서 7억, 뭐 수성구는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절비하지만 배제하고 평균만 본다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전 2007, 8년도에 기본적으로 15,000가구에서 2만 가구의 미분양이 증가했고 평균적으로 40%, 50% 할인된 아파트들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인 데이터는 10에서 15%, 30% 정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2007, 8년도에 포스코나 롯데, 하나 같은 경우 30%,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두산 같은 경우는 25%까지 할인을 했죠. 대우나 에이스동서 마찬가지 10에서 20% 평균이 나와 있는데 25%, 30%, 35%까지 할인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어차피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10에서 20% 할인을 받아서 구입한 분들도 계시고 P를 1억에서 1억 5천까지 주고 구입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최대 할인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10에서 20%, 25%, 많게는 30%다. 그리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분들은 35%에서 40%, 45%까지 할인 판매로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2010년도에 11,000가구의 아파트에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았고 정부 지원을 해줬고 정부에서 끊임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정세를 만들어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7년도부터 꾸준히 미분양이 급상승했다가 결국은 2011년도에 안정을 찾았다.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미분양이 2008년도 2만 가구 가장 많았었던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한 3, 4년 터울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됐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지금 대구의 미분양이나 전국의 미분양은 최고점으로 해서 미분양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정치 때문에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더욱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언제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언제쯤 안정화가 될 수 있느냐, 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느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미친 듯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대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적이 없었고 부동산이 미친 듯이 상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전국적으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는 없죠.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일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친 듯이 급상승을 하고 급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투자 투기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투자에 열광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사례들은 다시 예전처럼 돈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는 분들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많은 손해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투자지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자는 더 이상 해서도 안 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보게 되면 2024년 11월 준공부터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와 있는데요. 동대구 프로지오, 마찬가지 수성자 에르네, 명덕역, 루자안 프로나임, 힐스테이트 황금역, 힐스테이트 황금역 1차, 2차, 그리고 대구역 한라하우젠, 그리고 현재 2025년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그리고 25년 2월 달에 태왕하너스 프리미어, 그리고 25년 2월 화승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 이 같은 경우는 7곡에 있는 것이 싶은데, 이거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 유튜브로 괜찮다고 홍보를 하는 유튜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세대수도 세대수지만은, 실제 그때 분위기에서 저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7곡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아파트 세대수가 뭐 500세대 이상만 해도 괜찮은데 2, 300세대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남아있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뭐 좋은 아파트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실제 미분양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나중에는 돈이 더 될 것이다.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알아서 다 판단하시면 되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본 분들의 생각이면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본 분들이 투자 투기나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서 그게 문제죠. 힐스테이트 동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이고, 대구역 자이드스터 같은 경우도 500세대 나쁘지 않고,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공원 500세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수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지금 입장에서 쓸모있는 아파트들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5억, 6억대 아파트를 3억대 살 수 있고 7, 8억대 아파트를 3, 4억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데 그런 아파트들을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단지 세대수만 많고 무조건 위치가 좋다 해서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대수가 많고 좋은 아파트를 피를 1억 주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향후 다시 피가 2, 3억씩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데이터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신문 뉴스고 어플이고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아파트가 급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간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5년 뭐 5월달, 6월달, 7월달 빌리브 라디체라든지 기타 뭐 눈에 익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아파트들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돼야 되는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년 6월 달에 두산 이브드 제니스 센트럴 시트 북구 학정동의 1000세대. 최근 꾸준히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눈에 가장 쉽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사실 내부에 나오는 영상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죠. 근데 이제 뭐 워낙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의 팩트는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언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가 팩트였습니다.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4, 5년 정도는 봐야 되고 안정세를 봐야 되는 것도 4, 5년 정도. 그리고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꾸준히 지켜보면서 급매물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이 최고조로 세제 혜택이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올 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적어도 조금 뭐 높은 프로테지로 한 3, 40%, 뭐 4, 50%까지야 뭐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매물이 외곽 외에 시내 쪽에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뭐 예전부터 끝도 없이 수도 없이 했던 얘기니까 내 이사 날짜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직장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따져서 구입할 것 같으면 예전에 피 1억, 2억씩 주고 샀는 분들은 얼마나 딱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위치 보고 아파트 구입했는지, 브랜드 보고 구입했는지, 그냥 무조건 묻지마 구입을 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